안녕, 모모쌤이야. 그래, 한 주 동안 잘 지냈지? 선생님도 정말 잘 지냈어. 그래, 오늘은 사람의 발생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사람의 발생 나가기 전에 여기 띠롱띠롱 좋아요, 구독 부탁할게.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그래, 그럼 사람의 발생 나가야 하는데, 음, 앞에서 우리가 감수 분열에 대해서 배웠어. 감수 분열은 즉 수가 감해진다는 건데 세포의 수가 아니라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절감된다는 거 기억하고, 그래서 온몸 전체에서 분열하는 것은 감수 분열이 아니라 체세포 분열이고, 두 가지 분열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까 기억 안 나면 선생님이 여기 링크 걸어 둘게. 꼭 가서 다시 복습하자. 감수 분열 결과 우리 생식세포를 만드는데 사람으로 치면 난자, 정자, 그리고 식물로 치면은 난세포, 꽃가루 이렇게 나눠지고, 그럼 이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장소도 소야소, 그치? 장소도 따로 있어. 즉 난자가 만들어지는 난소, 정자가 만들어지는 정소. 그치? 아, 식물은 좀 다르구나. 식물은 난세포는 난소 하면은 겹치잖아. 안 되지? 그래서 난세포는 밑씨에서 암술 밑에 있어서 밑씨 암술 밑에 있는 밑씨에서 만들어지고, 꽃가루는 수술의 꽃밥에서 만들어져. 그래, 사람으로 치면 정자하고 난자가 생식세포에 들어간다고 했잖아. 정자의 모습은 간단하게 그리면 요렇게, 난자의 모습도 간단하게 그리면은 요렇게인데, 즉 정자는 머리하고 꼬리가 있는 게 특징이고, 난자는 꼬리가 없어. 이 꼬리가 있고 없음이 좀 큰 차이점이거든. 꼬리가 있어서 정자는 운동성이 있고 난자는 운동성이 없어. 그래서 정자가 난자를 향해서 막 헤엄쳐 갈 수 있는 거고, 막 헤엄쳐 가서 이 머리가 난자에 들어가면 꼬리는 잘려져. 꼬리는 못 들어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때 수정되었다고 해. 아직 임신은 아니야. 수정되었다고 해. 그래, 그럼 우리 정자하고 난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 꼬리가 있고 없음을 통해서 운동성이 있다, 없다. 정자는 운동성이 있고 난자는 운동성이 없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했던 거, 정자는 정소라는 기관에서, 난자는 난소라는 기관에서, 즉 다 생식기관이지, 생식기관에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즉 정자는 작다, 난자는 정자보다 크다. 이렇게 다른 점이고, 둘 다 똑같은 것은 둘 다 감수 분열을 했기 때문에, 둘 다 감수 분열했지? 그럼 염색체 수가 몇 개여야 돼? 사람이니까 46개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 정자하고 난자는 감수 분열을 했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둘 다 반반. 23개, 얘도 23개의 염색체 수를 가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23개의 머리 부분이 난자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합쳐져서 46개로 맞춰지는 거야. 그래. 그럼 이렇게 46개로 맞춰지는 것은 누구다? 수정란이겠지? 그래서 수정란은
즉 46개의 염색체를 갖는다. 선생님이 사람의 발생이라고 했는데 그럼 발생은 뭘까? 즉 이게 수정란이 만들어지면서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 세포 분열을 계속하면서 세포의 수를 늘리면서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만들어져서 하나의 꼿꼿한 사람이 되는 독립된 생명체를 갖는 개체가 되는, 사람이 되는 개체가 되는 그 전반적인 과정을 우리는 사람의 발생이라고 얘기해. 그럼 수정이 되었다고 하고, 그럼 핵이 여기 안으로 들어와서 이 핵과 핵이 만나서 46개가 된다고 했어. 46개가 되고, 이제 얘가 점점 이 수정란이 계속 세포 분열을 해. 그때의 분열은 여기서 감수 분열하면 안 되겠지. 여기서는 이제 또 이 모든 수정란들이, 선생님 가운데를 지울게. 세포 분열을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즉 세포의 수만 늘리는 체세포 분열이야.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분열해서 2개의 세포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 세포배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분열하면 선생님이 앞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앞에 모습만 좀 이렇게 보여줄게. 즉 여기서 또 2개, 여기서도 또 2개로 분열됐으니까 그 다음에 2개가 한 번씩 분열됐으니까 4개가 되겠지. 그래서 사세포배, 즉 아직 태아가 아닌 배야. 그래서 이 사세포배, 그 다음에 또 사가 또 쪼개지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로로 쪼개지는데, 이렇게 가로로 쪼개지면 8세포배가 되고, 그리고 8세포가 또 2개씩 계속 나눠지는 거겠지. 그럼 16세포배, 32세포배 쭉쭉쭉쭉쭉쭉 계속 무엇만 늘어난다? 세포의 수만 늘어난다. 꼭 기억하자. 염색체의 수는 변함 없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너무 작게 계속 뭐가? 이 나날 자체는, 나날이 뭔데요? 수정란이 처음에 분열할 때의 모습을 나날이라고 해. 어지러울 난을 썼는지 계속 이 수정란이 커지지는 않고 그 안에서 사가 잘리듯 계속 쪼개지기만 하는 그때의 모습이야. 그때의 모습을 나날이라고 하고, 나날의 특징은 이 하나의 세포를 보자. 처음에는 컸어. 그치? 그런데 이때 성장기가 없기 때문에 커지는 시간이 없어. 그냥 계속 잘라지기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포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그지? 그 다음에 세포의 수는 아주 많아지겠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분열만 하는 거잖아.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8이 16이 되고 쭉쭉쭉쭉. 그러니까 세포의 세포 수야. 네, 세수? 세포 수는 증가하고, 중요한 거, 염색체 수는, 나날 자체는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염색체의 수는 변함이 없다. 일정하다. 변함 없다.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세포의 수를 늘리면서 계속 분열만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나날이라고 했고, 이 나날을 거듭할수록 세포의 수는 많아지고 염색체 수는 변함없다고 했어. 그러면서 세포의 수가 아주 많아져서 이제 더 이상 되게 작겠지. 그러면서 이제 포배 상태가 되거든. 이 포배 상태일 때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처음 말했던, 앞에서 언급했던 착상, 그 착상이 될 때 우리는 임신했다고 한다고 했지. 그 포배 상태일 때 거의 착상이 돼. 착상될 때가 거의 포배기일 때야. 그래서 그것을 날짜로 좀 생각하면은 일주일 정도
즉 일주일 7일이지 7일 정도가 되면 7일 정도가 될 때 수정란은 계속 움직이면서 나날을 거듭하고 그리고 7일 정도, 일주일 정도가 될 때 자궁에 도착해서 더 이상 너무 세포가 많아져서 이제 그때 아예 아주 작아질 때 포배라고 해. 포배일 때 파묻히는 그래서 착상이 되는 그럼 책상이 되고 나서는 임신이라고 했으니까 임신부터는 우리가 이 수정란이 나날을 거듭하면서 올 때는 이제 배아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배아가 태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야. 즉 태아란 사람의 기본적인 형태를 즉 머리, 배, 다리, 팔 뭐 이렇게 갖췄을 때를 우리는 태아라고 하거든.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거의 갖춰 나갈 때는 그때부터 태아라고 했잖아. 그 사람의 모습을 갖춰 나갈 때까지는 약 8주 정도 걸려. 8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약 2개월, 3개월 그때 또 임신을 알 수 있는 거고 거의 어쨌든 그래서 8주 정도 지나야지만 그 모든 기간이 좀 갖춰지면서 태아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자. 이렇게 임신이 됐으면 즉 태아가 이제 배 안에서 엄마와 서로 물질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 물질 교환은 태반에서 한다는 거. 즉 우리가 탯줄을 자른다는 얘기 좀 들어봤을 거야. 이 탯줄이 아니라 그 태아를 감싸주고 있는 태반에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엄마가 먹는 음식이 태아한테 그냥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임신할 때는 엄마들이 커피도 안 마시고 술도 안 마시고 좀 아파도 약도 삼가하는 이유가 그대로 태아한테 전달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엄마는 태반을 통해서 태아한테 좋은 것만 즉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 주고 그러면 다시 뭐를 받겠어? 이 태아도 이제 사람이잖아. 그럼 거기서 노폐물 만들어지겠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는 다시 태반을 통해서 엄마 쪽으로 엄마는 좋은 것만 태아 쪽으로 이렇게 서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고 이렇게 서로 물질 교환을 통해서 태아가 점점 자라서 출산을 할 건데 이 출산 예정일도 어떻게 계산한다? 여기 숫자도 좀 기억해 둬야 되는데 수정일로부터 수정일이야. 수정일로부터 약 266일 마지막 월경일로부터는 280일 280일이 지난 후에 출산할 수 있겠다. 출산 예정일을 잡는다는 것까지 수정일이 기준인지 마지막 월경일이 기준인지 꼭 기억한 다음에 날짜 266일인지 280일인지 꼭 확인하자. 그래, 오늘은 이렇게 사람의 발생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는 멘델의 유전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오늘도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 남은 시간도 즐겁고 재미나게 보내.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 안녕.